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한번 봅니다. 오늘도 또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우가 34,189로 34,000 넘었습니다. 0.64% 상승. 나스닥이 0.64% 똑같이 상승해서 11,000을 넘었습니다. 11,001. 그 다음 S&P 500이 0.34% 상승 3,983입니다. 4,000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1.24% 상승해서 2,789. 작년에는 S&P 500보다 나스닥보다도 훨씬 많이 하락의 폭이 컸죠.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보면 JP모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하루 전에 12월 CPI 결과별 미국 증시 상승 시나리오하고 하루 전에 S&P 500 지수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대로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대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6.5% 나왔어요. 그러면 JP모건 세계 1등 시가총액의 투자은행입니다. 거기다가 이 쟁쟁한 사람들의 월급이 CEO는 한 달 월급이 37억. 그 외에 수석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 한 달에 몇 억씩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회의를 거친 내용 발표를 했는데도 6.5%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1.5%에서 2%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S&P 500이 1.5에서 2.2%. 그런데 0.34. 이것도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를 예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을 예상한 건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 투자자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국내 일반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그 두뇌들이 정말 천재라까지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이 주식 관련 두뇌들이 예상을 해낸 것인데 단 하루 전인데도 하루 후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투자이신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다음날, 그 다음날, 일주일, 한 달, 6개월 맞추지 못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 인상폭 2월 초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한 3시쯤 나올 것입니다. 그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요. 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 품목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비용과 항공료, 중고차 가격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어요. 미국 물가의 하강 곡선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9.1%까지 올라갔죠. 정점을 찍었다가 11월에 7%의 초반으로 둔화된 뒤 그 다음 6% 중반까지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근원 물가는 5.7% 올랐는데 이 또한 11월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KBS, MBC, 또 JTBC, SBS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TV조선도 있고 또 이 동아 거기도 있고. 그러면 이 금융, 경제, 주식 관련에 대한 이 문구들, 단어들,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들, 저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젠 투자를 하면서 우리 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접하다 보니 우리가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아, 나 저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아, 내가 들었던 내용이야. 그렇죠? 많이 상식이, 지식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공격적 금리 인상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직후 멜번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같이 말을 하면서 향후 연준이 0.25%를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0.75% 금리 인상을 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향후 연준이
0.25%를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0.75% 4번 연속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4.5%입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롱자 에디 야데니 리서치 대표가 지난해 미국 증시가 바닥을 치고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이 진단한 것이 이번에 CPI 발표 후에 말한 게 아니에요. CPI 나오기 전에 얘기한 겁니다. 11일 날 얘기했어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미국 증시가 작년 10월 12일 그때가 바닥을 쳤으면서 이것은 약세장의 끝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가 강세장에 다시 들어섰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6.5% 나왔죠? 그 발표하기 전에 발언한 내용이에요.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가 작년 10월 12일 3,577, 3666 기억들 아직 하고 계시죠? 6월달에 저점이었어요. 3666. 그런데 2달 동안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더니 작년 10월 12일 날이 3577,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오늘 23년 1월 13일 현재 3,983이니까 약 11.4%가량 올랐습니다. 야데니 대표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긴축과 이에 따른 시장의 경기 침체, 이 경계심 속에 전 세계 증시가 당분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변동성이 있죠. 하지만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급락, 유럽의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유럽은 지금 이 지수가 미국보다 훨씬 빨리 회복 중입니다. 영국의 지수는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오른 상황이에요. 또 프랑스와 독일도 한 1년 전에 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3% 정도입니다. 미국은 아직 멀었죠. 10몇 %, 20몇 %니까 마이너스. 또 이 중국 정부 엄격했던 코로나 방역 규제 대부분을 철회하면서 중국 경제 전망도 밝아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뿐만 아니라 영국, 홍콩 항생 지수 모든 이 지수들이 올 들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데니 대표는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 한층 낙관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중국 증시가 큰 반등을 보였으며 투자자들은 이제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데니는 앞서서 1982년과 2009년 증시의 바닥을 정확히 맞춰서 월가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지난해도 6월에 3666일 때 미국 증시가 바닥을 쳤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것을 10월로 바꿨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자산 운용사 에리얼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 존 로저스가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존 로저스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함에 따라 올해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에리얼 인베스트먼트는 시카고 소재의 투자 회사예요. 존 로저스가 1983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23년에 10% 이상 상승을 하고 S&P 500 지수는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증가와 비트코인이 곧 터질 버블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우리는 1년 전보다 지금 현재 훨씬 더 낙관적이고 연준은 통화 공급과 관련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펀드 업계의 베테랑으로 불리는 로저스는 최악의 상황은 이제 우리 뒤에 있다. 나쁜 소식은 이미 나타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4.5%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로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발표 시작됩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17일 발표 예정입니다. 과연 4분기 실적 발표의 이 스타트를 끊는 금융주들의 이번 결과 어떻게 나올지가 또 하나의 주요 관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